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중장기 전망에 관련된 소식 몇 가지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소식하고 그 뒤로 위메이드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테더 이야기 먼저 보고 가시죠. 일부 헤지펀드 테더의 하락 베팅을 가중시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FTX 붕괴, 코인 급락, 테더의 대출 급증에서 안정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에 가담을 했다. 담보 건전성, 특수관계 대출 우려 확산이 보여지고 수사 담당 검사도 테더의 조사를 착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월가 쪽과 그리고 정치권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짝짝꿍 잘 맞춰가지고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FTX에서 이미지 실추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욕을 먹을 거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그냥 퍼포먼스 형태로 보여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월가는 이참에 공격 조금 가성비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적은 돈으로 막대한 형태에 따른 하락 베팅에 가중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시가총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또 시장의 분위기에 어느 정도 일조는 또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동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비율 자체가 1달러가 아직 안 되는 그런 코인들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으니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테더의 이런 기사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여전히 다시 16일 기준점으로 다시 많은 물량이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테더도 좀 문제 있지 않겠냐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 USDC 쪽으로 물량의 이동설이 좀 들어왔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위메이드 250억 배당 공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회사 적자 지속 중인데 사회로 자금 유출 규모가 증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이드 현대 자본 구조의 이론 중 대리 비용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전히 법적인 툴이 없으니 자유도가 높다. 좋은 말이죠. 근데 나쁜 말로는 법적인 테두리가 없으니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 대신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인 소송이 충분히 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쪽은 법이 있고 이쪽은 법이 없고 하다 보니 법이 있는 쪽에서 저게 자꾸 이것도 내 거 아니냐?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게끔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액션을 취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에서 공감되는 내용이 왜 내 돈을 위메이드 주주한테 주냐? 이것도 뭐 슈카 형이 한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었고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 상패 가이드라인 연내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이걸 좀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맨날 뭐 금감원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만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에 있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요. 그런 점이 전 좀 많이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줄어드는 BUSD, 늘어나는 USDC 물량, 그러니까 USDC 물량이 늘어났다는 건 USDC 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싸움이 아직까지도 뭐 진행 중이다. 이렇게도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는 반대로 오히려 또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바이낸스에 있는 USD를 좀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것도 좀 흔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가치를 좀 끌고 내려놔야 그 다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들어왔었을 때 좀 더 시가총액을 더 또 높여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의 미국은
미국의 가계 상황의 요약 내용인데요. 소득별 예금 잔고 중앙값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2019년도 수준에 훨씬 상회 중이다. 신용카드 지출 비용은 19년도 11월 수준으로 돌아왔으나 최고 소득 집단에 그보다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률이 저소득층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밑돌고 있다. 그러니까 즉 그만큼 소비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에 있는 경색이 곧 시작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업에 있는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될 것인지는 1, 2월 달에 미국의 임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서비스업 물가에 있는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임금이 내려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한동안 그 CPI는 계속해서 내려오긴 하겠지만 내려올 수 있는 상한과 하한선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가긴 할 텐데,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2023년도 예상하고 있는 그 CPI에 도달을 해야 그나마 좀 유연하게 갈 텐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더더더 오랫동안 고금리 형태로 갈 수가 있다라는 약간의 걱정거리가 좀 남아져 있다. 그 대신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슈퍼 펌핑이 나올 것이냐, 과거 기반처럼, 그런 것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나스닥 선물에 마이너스 3%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은 그래도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약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장기 사이클 부분을 보게 되면 위 차트는 가격 반감기 사이클 정책 사이클로 오버래핑한 차트로 비트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정책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절묘한 위치에 해당에 있는 그런 유명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일치에 맞게끔 세팅을 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코인 시장의 대내적으로는 가격과 그 자체 반감기에 따른 사이클을 따르지만 최강 대국인 통화 정책에 따른 영향은, 그러니까 큰 틀에 있는 영향은 그대로 받는다. 그 대신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실 분들이 있어요. 야, 이때는 금리 인상했었을 때 올라갔잖아.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대부분 코린이들, 그러니까 코인 개미들이 대부분 돈 걷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성과급이나 더 받고 인센티브 더 받아야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내려갈 때 한 번 더 푹 찍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려갈 때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많이 밀렸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인만 악재를 받은 게 아니죠. 다 똑같이 밀렸습니다. 즉 어느 정도 동결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져 있다. 그 대신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너무너무 내년에 기대감은 높게 설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사이클 추정자가 보는 중장기 사이클 관점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초반에 첫 번째 반감기 할 때 개척가자들이 대부분 수익을 다 가져갔고,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채굴자 규모,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때에서 세 번째 반감기 때 거래소 규모가, 그리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반감기 때 기관 규모가,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반감기가 국가 규모가 아마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얼추 그냥 보았을 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제 금리 차도 22년 만에 최대치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국내에 있었을 때도 코인을 사줄 만한 대출을 받아서 사줄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내만 그러냐? 아니죠. 전 세계가 다 똑같죠.
그래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PC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5가 목표입니다. 3.5가 목표인다라는 것은 3.5까지는 내려가야 내가 비로소 그만할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그렇게 뭐 그냥 대략적으로 내년 무조건 내릴 거야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접근하는 게 더더더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코로나 형태가 아주 안 좋다라고 합니다. 감염자가 급증이라고 하는데 제 중국인 친구도 감염돼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도 대부분 일터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스크는 트위터 부채로 인해서 130억 달러로 7배가 증가를 했고 연 이자만 12억 달러 정도 내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 테슬라 지분을 판 게 뭐 이런 이유이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의 자민당 암호화폐 법인세 규정 완화의 승인이라고 해서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발행 기업이 보유 중에 암호화폐 미실현 수익에 따른 30% 수익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호주는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합니다. 무섭다, 막 누군가 더 많이 해먹으려 한다 라고 해서, 하지만 대부분 물량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여기에서도 답이 나오는 게 물량이 다 어디로 갔죠? 첫 번째, 개인 지갑으로 갔습니다. 개인 지갑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에 있는 평균 가격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잠기는 물량일 뿐이죠. 제껴요. 그럼 거래소에서 순수 남은 물량이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남은 잔여수가 적다라는 거, 호가를 움직일 수 있으면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물량을 주도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에 있는 위치에서 USDC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 전에도 이제 또 조각을 맞춰본다고 하면 어차피 골드만삭스는 싸게 나오면 나는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꼭 골드만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머지 애들도 비슷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싼 물건 있으면 다 인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조금 더 낮게 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평균치에 준한 만큼 모아가서 가져갈 것이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패턴에서는 저는 그렇게 너무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라고 해도 막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멘탈이 깨지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분할적 관점으로 계속 더 모아가서 나중에 있는 올라갔었을 때에 있는 그 차익을 기다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준비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때는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또는 뭐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간다라고 해봐야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시기 2023년도 때는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가는 형태로 가져가자. 알트코인 제끼고 비트코인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